당신은 지금 원하는 삶과 단 한 번의 생각 차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잘못된 방식으로 마음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매일 조용히 유지하는 마음속 이미지에 지연된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까지도 당신이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내면의 영화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플로렌스 스코벨 쉰이 소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사용했던 급진적인 공식, 숨겨진 7단계의 실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주는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당신은 운명을 다시 프로그램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르게 시각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집, 관계, 돈 등, 그리고 그 장면을 몇 초간 상상하죠. 하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시각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상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욕망, 형태도 구조도 힘도 없는 상태. 마치 건축가가 엔지니어에게 멋지고 높고 넓은 건물을 원해 라고 말하면서도 도면도, 계산도, 자재도, 세부사항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죠. 이것이 당신이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년 동안 시각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했던 것은 정신공학이 아니라 수동적인 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바랐지만 오감도 감정도 없이 창조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명확함을 새기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성취보다 결핍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강화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늘 그랬듯이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간절한 이미지가 아니라 가장 자주 떠오르는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자주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직 가지지 못했다라면 그 이미지야말로 완벽하게 투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화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으로 투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플로렌스 스코벨 쉰이 말했던 흠 없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하고 감각적이며 감정적으로 실감나는 내면의 이미지. 우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미지. 잠재의식이 이미 실현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 자체가 그 새로운 현실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이미지, 흠. 없는 이미지는 흩어진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된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학자의 정밀함과 예술가의 감성을 결합해 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은 내면의 감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집을 원한다면 외관만 보는데 그치지 마세요. 눈을 감고 문 손잡이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발밑에서 울리는 바닥 소리를 들으세요. 공간의 냄새를 맡으세요. 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소파의 정확한 색, 그림의 배열, 냉장고를 여는 느낌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임을 체감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정을 느끼세요. 안도감, 자부심, 미리 느끼는 감사, 마치 그것을 수십 번이나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마치 당신의 몸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고 그 삶에 속해 있으며 그 새로운 현실이 당신의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주에게 사랑하는 파트너를 원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모호합니다. 그건 잘못 그려진 설계도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함께 웃는 모습은 어떤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순간은 어떤지,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지, 당신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인정받는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요. 만약 당신이 부를 원한다면 단순히 돈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히 얼마를 원하는가? 그 돈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여유롭게 지불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는가? 새로운 일상의 향기는 어떤가? 자유의 맛은 어떤가? 잠재의식은 일반적인 아이디어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장면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의 일관성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흠없는 이미지는 자주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유지될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매일 더 많은 디테일, 더 깊은 감정, 더 큰 믿음으로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실천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새로운 시각화의 수준을 이해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하나의 소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조용히 앉아 오감을 동원해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5분을 투자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보세요. 느끼세요. 만지세요. 숨 쉬세요. 그 장면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반복하세요. 매일,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에. 왜냐하면 반복할수록 그 현실이 창조에 보이지 않는 직물 속에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었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열리고 이 말을 꼭 들어야 했어 라고 느꼈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마음은 나의 창조 스튜디오이다. 의도를 담아 적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당신 인생의 새로운 설계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확하게 설계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정밀하게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흠없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감각적이고 선명하며 감정이 깃든 장면. 하지만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현재의 현실 앞에서도 그 이미지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검열차, 논리의 목소리, 상식처럼 들리는 의심, 슬며시 다가와 말하는 그 생각. 그건 불가능해. 너는 착각하고 있어. 넌 자원이 없어. 계산이 안 맞아. 그렇게 쉬웠다면 이미 일어났겠지. 이 목소리는 종종 적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좌절, 실패, 타인의 평가로부터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소리가 창조의 공사를 멈추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만을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끼어들 때마다 이미지가 흔들리고 설계도가 실패하며 실현은 중단됩니다. 이때 당신은 플로렌스 스코벨 스윈이 가르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성한 가위질 디제레타소 디비노. 의식적인 절단. 자기 파괴적 이미지를 바로 완성된 장면으로 즉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영화관에 앉아 있는데 성공의 영상이 갑자기 공포와 실패, 두려움의 영화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영화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필름을 교체하는 겁니다. 잘못된 장면을 프로젝터에서 꺼내고 당신이 살기로 선택한 장면을 다시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단지 이 생각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부정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두려움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단호하게 또 계좌가 비어있는 모습, 실패한 장면, 안 될 거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때마다 멈추고 깊게 숨 쉬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이 이미지를 취소한다. 이것은 내 새로운 설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즉시 망설임 없이 다시 완성된 장면을 투사하세요. 안도의 감정, 결과를 달성한 기쁨, 승리의 감각. 이미 실현된 사실 논의 훈련은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적입니다. 영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검열자는 오랜 시간 동안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첩합니다. 그는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오래된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의심을 방어 메커니즘으로 배우게 된 한 목소리. 그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이미지로 계속 응답할수록, 완벽한 설계도로 계속 대응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타나서 방해하려 해도 당신은 그냥 미소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린다 해도 당신의 진실은 믿음을 담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투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처럼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화관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투사하든 아니면 두려움이 영화를 상영하게 하든 오직 하나의 이야기만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방해로부터 그것을 지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정신적 연습에 불과합니다. 그 요소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실현의 인장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물질로 바꾸는 양자적 연료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말로 원하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강렬하게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감정 진동이 바로 창조와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을 느끼고 필요함을 느끼고 아직 갖지 못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아무리 미묘해 보여도 우주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구걸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결핍 속에 있다.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더 많은 기다림, 더 많은 결핍, 더 많은 부족함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현의 열쇠는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감정은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도감입니다. 미리 느끼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빚을 갚았을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감정.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은 열광이 아닙니다.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안도감입니다. 가슴 속의 이완, 몸에 퍼지는 평온, 조용한 기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됐다. 이 감정이 바로 당신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도와주는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앵커 오브젝트, 앵커링 업젝트의 사용입니다. 반지, 팔찌, 돌멩이, 동전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작고 휴대하기 쉬운 것, 시각화하는 동안 실현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물건을 꽉 쥐세요. 그 감정, 그 확신, 그 안도감을 이 물건에 새기세요. 이제 이 물건은 당신의 실현 부적이 됩니다. 하루 동안 의심이 다시 밀려오거나 불안이 돌아오거나 내면의 검열자가 침투하려 할 때마다 그 물건을 잡으세요. 깊게 숨 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그래, 나는 느낀다. 그래, 이것은 현실이다. 그래,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을 다시 올바른 진동 상태로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실현의 주파수로 재배치합니다. 결국 실현이란 이렇습니다. 이미지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감정으로 그것에 봉인하는 것. 우주는 소원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상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실현된 사실의 상태는 혼동할 수 없습니다. 조용하고 충만하고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물건이든 하나 잡아보세요. 무엇이든. 그것을 꽉 쥐고 눈을 감고 이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느끼세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동적 앵커링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지금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외부 세계에서, 소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느려지고 몸이 이완되며 드디어 고요함이 찾아오는 순간.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은 바로 이 순간, 깨어있음과 수면 사이의 이 틈이야말로 운명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이 상태를 비밀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물러나고 당신 현실의 진짜 설계자, 잠재의식이 전면에 나서는 신성한 공간. 이곳에서야말로 당신의 가장 순수하고 깊고 에너지가 충만한 명령들이 절대적인 진실로 기록됩니다. 낮 동안 아무리 시각화나 확언을 해도 논리, 의심, 두려움, 산만함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확언한 지 9분도 안 돼서 두려움으로 다시 의심합니다. 이것이 진동의 충돌을 만듭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뇌가 알파 상태, 이어서 세타 상태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소음은 침묵합니다. 비판적 필터가 약해지고 이성적 사고는 잠들며 잠재의식은 백지장처럼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 아무 이미지가 아닌 당신의 완벽한 정신적 설계도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며 완전한 그 장면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넘겨진 것은 저항 없이, 간섭 없이, 검열 없이 온 밤 동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적인 의식 전이 의식은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창조 과정을 여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역 정화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적 잔재들을 놓아야 합니다. 좌절, 원한, 죄책감, 걱정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진동 쓰레기입니다.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방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오늘의 모든 불완전함을 나는 놓아준다. 어떤 실수도, 어떤 부정적 생각도, 어떤 무거운 감정도 내가 지금 창조하려는 것에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느끼세요. 마음의 공간을 씻어내고 잔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기름진 토양을 남기는 그 느낌을요. 두 번째 단계는 실현된 사실의 투사입니다. 이제 마음이 정화되었으니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살아보세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깊이 들어가세요.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디테일을 보세요. 몸으로 느끼세요. 공간의 공기를 마시세요. 5 감각을 사용하여 장면을 실제로 만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취의 감정을 느끼세요. 안도감, 감사, 평화. 이 감정이야말로 그 이미지를 보이지 않는 차원의 새기는 에너지의 도장입니다. 몇 분간 이 시각화를 유지하세요. 확신의 물결이 올 때까지, 이미 끝났다는 조용한 자신감이 올 때까지 그 감정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최종 선언입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마음이 듣는 마지막 말은 말 그대로 잠재의식이 깨어날 때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담아 문장을 선언하세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이미지를 무한한 힘에 맡깁니다. 이 밤 동안 은혜롭게 완벽하게 실현되게 하소서. 그리고 잠드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단지 맡기세요. 당신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밭이 일하게 하세요. 이 의식을 매일 밤 반복하면 새로운 진동 매트릭스가 생성됩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 당신의 마음은 일합니다. 논리가 쉬는 동안 창조는 활성화됩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우주는 당신이 선언한 바를 중심으로 상황, 인연, 기회를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략입니다. 생물학을 똑똑하게 활용하여 실현의 가장 높은 차원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잠든 동안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배하는 자는 새로운 운명으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각화가 아무리 완벽해도,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야간 의식이 아무리 충실해도 이것 하나가 모든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저항입니다. 풍요의 에너지는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열린 맑은 수용적인 마음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노, 죄책감, 원한, 질투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마치 그 강물 속에 거대한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흐르려 하지만 흐름은 막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일이 전혀 진전되지 않습니다. 거의 도달한 것 같지만 그 거의는 절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저항의 대부분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 당신을 실망시킨 상황들,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들, 이 모든 것은 감정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적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진동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실현의 통로를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플로렌스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에너지 해방의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슬로 그 사람과 연결된 채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은 당신을 계속 뒤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자리로요. 재정적인 실수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용서는 당신의 영적 실천에 있어 기술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돌봄입니다. 통로 정화입니다. 번영을 향한 막힘을 해제하는 열쇠입니다. 이를 위한 간단한 의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밤에 잠들기 전 당신 안에서 아직도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가족, 전 애인, 상사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깊게 숨 쉬세요. 그리고 의도를 담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너를 놓아주고 나 자신도 놓아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놓아준다. 나는 너에게 사랑과 번영을 보낸다. 나는 가볍고 자유롭고 번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을 선언처럼 말하세요. 감정이 아직 100% 진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장이 재조정됩니다. 감정은 따라오게 됩니다. 무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잊지 마세요. 돈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재정적인 결정에 대해 자신을 탓했나요? 기회를 놓쳤다고?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고? 이제 그것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그 손실을 용서한다. 그 배움을 감사히 여긴다. 그리고 가벼움과 지혜로 돌아올 자리를 연다. 용서는 시련을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던 닻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결핍, 고통, 제한이라는 진동에서 당신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용서할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새로움에 조율됩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깊게 숨 쉬고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나는 너를 놓아주고 나 자신도 놓아준다. 나는 번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고통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통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통로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통로가 깨끗할 때 풍요는 길을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공학입니다. 시련은 운 좋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만 떨어지는 기적도 아닙니다. 시련은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을 단계별로 훈련으로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정확한 과학입니다.